맘맘맘 초대석. 와. 자,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초대석인데 조금 실용적인 걸 한번 실용적인 질문과 실용적인 대답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비인후과 의사를 모셨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신동현 선생님, 박수로. 이비인후과 의사 신동현입니다. 원래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쉬고 있어요. 이제 개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속 시원하게 이비인후과 쪽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질문을 해볼 건데 네. 봄살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중이염, 아이들한테 중이염이 되게 맞아요. 많이 걸리잖아요. 금방 걸리죠. 네. 그래서 중이염에 대해서 도대체 중이염이 뭔지, 이게 어쩌다 걸리는 건지. 그러니까 어쩌다. 엄마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네가 애기 목욕시킬 때 물이 들어가서. 물을 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애가 중이염에 자꾸 걸린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거에 대한 정답은 X예요. X.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럼 목욕할 물 때 들어간다고 상관없는 해서 거죠? 중이염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귀 안을 이제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랑 이제 코랑 연결돼 있는 관을 이제 이관이라고 해요. 네. 이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걸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고막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실제로 물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안쪽에 물 들어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이관 기능이 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이관 자체가 기능이 별 좋지가 않아요. 아. 굉장히 작고 낮고 그래서 물이 역류를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가 안 좋잖아요, 보통. 콧물 코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역류해서 혹은 그게 환기가 안 돼서 중이염이 잘 오는 거죠.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중이염이 만성으로 돼서 귀에 청력을 잃었거나 청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치료를 안 그거는 하면?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 치료를 안 하면 중이염이 왔을 때 만성 중이염으로 가게 되고 네.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네. 중이염에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렇게 청력에도 되면 청력이 문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금방 오지는 않고요.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항생제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청력이 떨어졌던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 번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이 중이염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성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성의 정의 자체가 네. 기간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12주 이상 12주, 네. 3개월 이상? 중이염이 오래 가는 경우를 만성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면봉으로 귀파지 말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기후비지 말라는 저-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귀지를 파줘야 된다 이러고. 근데 사실 외래에서 환자들 중에서 네. 귀를 정기적으로 파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머, 귀를 병원으로 팔아, 귀를 병원에. 팔아 네, 오나요? 그래서 자주 파야 됩니까, 귀를? 근데 저는 파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귀 자체가 네. 웨이도 자체가 선모가 있어요. 네. 선모가 움직이면서 귓밥을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지가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게 다 어떤 자동 배출 기능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파게 되면 특히 손으로 파게 되면 어떤 기구나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파면. 손으로 파게 되면 손에 있는 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균이 이제 귀로 들어가게 돼서 웨이도염을 유발하게 돼요. 어. 그래서 귀를 막 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가 아침에 진물이 나온다. 네. 근데 젊은 사람인 경우는 대부분 중이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웨이도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만지지만 않아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귀를 안 파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거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귀지 중에서도 이제 이구 전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귀지가 아주 꽉 차서 웨이도를 꽉 차고 있는 상태 이구 전색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절로 배출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원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배출이 안 돼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제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 30 정도 데시벨 정도 청력 저하가 생겨요. 그러면 왜 사우나 가면 꼭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물이 들어가면 이거를 닦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귀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채로 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채로 물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손으로 만지지 말고 사실 면봉으로 탑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귀에 물이 들어갔으면 네. 터는 법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점프하는 거 한쪽 귀로 하고 털어서 귀가 막히는 느낌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귓바퀴 쪽만 물기만 잘 닦아주시면 돼요. 귓바퀴 쪽이요? 네. 입구 쪽까지 해서.
근데 귀 안에를 파지는 마세요. 파지는 마세요. 그렇구나. 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콧물. 아우, 아니 애기들은 왜 이렇게 코를 질질지. 정말 365일이면 300일은 코를 달고 살아요. 애들은 콧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사실 콧물이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애들 보면 이제 코 찔찔이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애들은 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바람 흠도 잘 못하죠. 맞아요. 해바람 이것도 잘 못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를 그래서 어떻게 흘러내리는. 할 줄 모르기 몰라서 때문에 맨날 코를 찔찔이. 항상 이렇게. 근데 사실 어른보다 애들이 뭐 코감기가 더 잘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콧물이 흐른다. 근데 열이 나거나 네. 다른 증상은 없고 콧물만 흘러요. 콧물만 흐르게 되면은 보통 한 3일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요? 그리고 네. 이제 콧물의 색깔을 좀 봐야 돼요. 콧물이 누렇게 변하거나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전체 치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 방문해서 혹시나 축농증으로 이완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콧물 감기에 노출이 안 되려면 네. 집안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가습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가습기를 많이 쓰는 써야죠. 게 좋겠죠. 그리고 근데 건조하지 그거보다 않게. 감기 예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손 씻기자. 손 씻기. 아, 그러면 네. 손 잘 씻기고 가습기요? 그렇죠. 가습기도 도움이 될 뿐이지 근데 그래요? 질병 자체를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습도 조절이 감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거는 하지 좋죠. 않을까요?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좋죠. 아니 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코피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거의 1일 1코피 하는 아. 수준이고 그래서 코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나요. 걱정이 돼요 라고 하면 실제로 밑에 달리는 댓글이 우리 애도 그래요. 우리 애도 그래요. 진짜 많더라고요. 실제로 아이가 코피 나는 경우가 너무 많던데 그 코피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만져서입니다. 만져서 네. 어느 쪽 코에 많이 날까요, 코피? 오른쪽? 많이 쓰는 손 그렇죠. 쪽. 근데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코를 이렇게 건드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만지게 돼서 코피가 나는 게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는 제일 흔한데 어. 이제 왜 만지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만지게 되는 이유는 코가 간지럽거나 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비염이 있어도 재채기를 많이 하고 간지러우니까 만지고 재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혈관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피가 난다고 했을 때 코 안을 봐서 비염이 있는지 축농증이 있는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아주 드물게는 혈관 섬유종 같은 병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준 다음에 네. 그런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95%는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 없는 출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저 이제 산부인과니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단설소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들어봤어요. 저는 아유 괜찮아요 이러는데 엄마들은 눈물이 뚝뚝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단설소대가 꼭 치료해야 됩니까? 치료 안 하면? 단설소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아. 쌤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혀 내밀어 보세요. 네, 다 잘 내미시죠? 그게 안 내밀어지는 걸 이제 여기 단설소대. 밑에가 붙어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렇죠. 이 정도가 안 혀를 위로 됩니까? 올렸을 때 그 혀, 입 바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아. 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소대라고 하는데 설소대. 그거를 짧다 해서 단설소대. 아. 고기에 있는 것도 설소대라고 하고요. 이 위쪽에 여기 아, 있는 여기. 쪽도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짧은 경우는 혀가 이렇게 다른 제한이 있어요. 잘 움직이는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해주라고 하죠.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네.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아주 어린 경우에는 통증도 없어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마취 안 하고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궁금할 것이 비염. 비염, 알러지 비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죠? 너무 많죠. 부분에 궁금한 대해서. 게 약을 안 먹고 네. 어차피 알러지니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약을 안 먹고 버티는 분이 있고 알러지가 심해질 때마다 약을 먹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증상 완화라도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좋을까요? 그거 사실은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요? 경과에 있어서는 네, 경과에 아. 있어서는 약을 복용하시는 그래요? 게 좋습니다. 막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약을 먹지 이겨내야 말고.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삶의 질이랑 관련이 많이 있어요. 알러지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고생하거든요. 네. 예전 약들은 뭐 간 대사되는 약이 있고 신장 대사되는 약이 있는데 요즘엔 둘 다 대사 안 시키는 약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의사랑 상의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얘기를 또 아우. 쌤하고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요? 이 의사랑 또 이 의사랑 이미지가 되게 또 도움이 다르네요. 많이 됐어요. 많이 돼요. 많이 정말 되게 되는데.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네. 엄마, 부모분들이 많은데 환절기가 뭔가 감기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 야외 활동을 하거나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특히 이제 씻기. 애들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손을 반드시 야외 활동하고. 오자마자 씻고 그리고 세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네네. 너무 오늘 좋은 어떠셨어요? 방송하는 거? 이렇게 카메라 놓고 얘기한 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또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오고는 싶은데 네. 육아를 해야 네 그러면 신동현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